백만장자가 혼수 상태에 빠졌고 한 멕시코 여성이 그와 그의 아들을 돌봤습니다. 몇 년 후 그가 깨어났고 결말은 놀라웠습니다. 이와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구독을 클릭하기 전에 10년간의 사랑의 불운을 피하세요.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내는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이 밤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40세의 사업가 강민호는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는 고급 자동차의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평소에는 날카롭고 계산적인 그의 눈이 이제는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다. 영혼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여러 번 구르더니 뒤틀린 금속 덩어리가 되어 멈췄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에 갓 도착한 28세의 한국 여성 이수진은 공포에 질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사고 차량을 향해 달려갔고 가슴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아저씨, 들리세요? 수진은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소리쳤다. 멈추지 않는 비와 뒤섞인 가솔린과 타는 고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차 안에 갇힌 민호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고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의 눈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다. 수진은 그 순간 민호의 말없는 간청을 즉시 이해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은 문을 열고 민호의 맥박을 확인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심각하게 다쳤다. 멀리서 들리는 구급차 소리를 기다리면서 수진은 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견했다. 그녀가 그것을 집어들자 화면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과 함께 웃고 있는 민호의 사진이 있었다. 맙소사, 아들이 있구나. 수진은 운명이 그녀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가 있다고 느끼며 중얼거렸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수진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민호를 구급차에 태우는 동안 그녀는 빗속에 젖은 채 그 자리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영희 아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수진은 전화를 받았다. 민호 씨, 어디 계세요? 준우가 아빠를 찾고 있어요. 명백히 짜증이 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대답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 강민호 씨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당신의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들리는 침묵이 귀를 울렸다. 수진은 영희가 다시 말하기 전에 그녀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고라고요? 어느 병원이요? 그는 괜찮나요? 수진은 그녀가 알고 있는 세부 사항을 전달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영희는 수진에게 병원에 가서 그녀와 준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정확히 왜인지 모르지만 수진은 동의했다. 아마도 영희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사진 속 웃고 있는 소년의 이미지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수진은 그냥 집에 가서 일어난 일을 잊을 수 없다고 느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수진은 인생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겨우 구한 작은 아파트의 월세를 어떻게 낼지 걱정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가족의 삶에 휘말려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수진은 대기실에 앉아 민호의 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이 남자와 그녀를 이어주는 이상한 연결고리 같았다. 밤은 천천히 지나갔고 매 분이 지날수록 수진은 이제 막 시작된 이 이야기에 점점 더 깊이 관여되고 있다고 느꼈다. 이 사고가 민호와 그의 가족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도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날들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었다. 강민호는 여전히 혼수 상태에 있었고 그의 몸은 끔찍한 사고에서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서울중앙병원은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 특히 그의 아들 준우와 놀랍게도 수진에게 중력의 중심이 되었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수진은 강 가족의 삶에서 변함없는 존재가 되었다. 처음에는 민호의 아내 영희가 이 갑자기 나타난 젊은 한국 여성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수진의
헌신과 민호와 준우에 대한 진정한 걱정은 점차 장벽을 무너뜨렸다. 특히 준우는 수진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제 9살이 된 소녀는 수진의 따뜻함과 인내심에서 위안을 찾았다. 수진은 병원 병실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들려주고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다. 한 오후 수진이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준우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 영희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 아름답고 빛나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스트레스와 걱정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방패라도 되는 양커피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수진 씨, 영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친절했다.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은 영희의 어조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영희 씨.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영희는 그들 옆에 앉았고 그녀의 눈은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준우가 이렇게 웃는 걸 본 지가 글쎄요, 사고 전 이후로 처음이에요. 수진은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사고 당일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민호의 눈에 비친 공포, 비가 찌그러진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 엄마, 준우가 끼어들었다. 아빠가 곧 깨어날까요? 수진 누나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영희는 수진과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러길 바라, 얘야. 영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러길 바라. 그날 밤 수진이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호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인 김 박사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수진 씨, 의사가 말했다. 당신이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당신의 헌신을 봤어요. 강민호 씨의 뇌 활동이 증가한 것을 감지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정말요? 영희 씨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헛된 희망을 주기엔 이르죠. 하지만 아마도 당신과 아이의 존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신비롭잖아요, 결국.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만약 민호가 깨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의 가족의 삶의 일부가 된 낯선 그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음 며칠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수지는 지역 카페에서의 아르바이트, 병원 방문, 그리고 준우와 함께 보내는 오후 시간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준우의 숙제를 도와주고 그의 희망을 살아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오후 중 하나, 수진이 준우가 근처 의자에서 잠든 동안 민호의 침대 옆에서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을 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이 수진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혹시 상상한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서서히 민호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 그가 겨우 들릴 정도로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간호사를 찾으러 급히 나갔다. 순식간에 방은 의료진들로 가득 찼고 준우는 아버지의 눈이 떠진 것을 보고 혼란스러우면서도 흥분한 채 깨어났다. 아빠, 깨어나셨어요. 준우가 침대로 다가가려고 하며 소리쳤다. 수진은 부드럽게 그를 붙잡았다. 천천히, 준우야. 아빠는 지금 공간이 필요해. 엄마한테 전화하자, 알겠지? 수진이 영희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는 동안 그녀의 눈은 민호의 눈과 마주쳤다. 잠시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수진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다른 것도 있었다. 일종의 인식의 불꽃 같은 것이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민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의사들에서 준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는 앞으로의 모든 일을 뒤흔들 말을 했다. 당신을 알아요. 그날 밤 거기 있었죠. 당신은 누구죠? 수진은 발 밑에 바닥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겨우 대답할 수 있었다. 저는 수진이에요, 강 선생님. 말씀드릴 게 많아요. 그 순간 영희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민호가 깨어난 것을 보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수진은 뒤로 물러섰다. 이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호가 깨어난 후 며칠은 감정과 계시의 소용돌이였다. 한때 날카로운 마음과 강철 같은 의지로 알려졌던 사업가는 이제 기억의 파편들을 재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장기간의 혼수 상태 후에 일정 정도의 혼란과 기억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흔하다고 설명했지만 민호에게 매일은 도전이었다. 한편 수지는 불편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한편으로는 준우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고 영희도 점점 더 그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민호의 탐색적인 시선이 그녀를 침입자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어느 오후 준우가 간호사의 감독 회복돼서 놀고 있을 때 민호는 수진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영희는 눈에 띄게 불편한 표정으로 수진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한 후 방을 나갔다. 수진 씨, 민호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거칠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떻게 완전한 타인이 내 아들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수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노력했다. 강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사고 날 밤에 거기 있었어요. 제가 구급차를 불렀고 부인에게 연락했어요. 그 후로 글쎄요, 일들이 그냥 일어났어요. 민호는 마치 수수께끼를 풀려는 듯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뭔가 더 있죠, 그렇죠. 당신을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 당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수지는 등골을 타고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그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몇 달 동안 그의 침대 옆에 앉아서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심지어 의식 없는 이 남자에게 자신의 희망과 두려움을 나누었다는 것을? 강 선생님, 저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준우와 함께. 그리고 글쎄요, 선생님과도요. 아마 그게 선생님이 느끼시는 거일 거예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대답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영희가 방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얼굴은 불안을 겨우 감추고 있는 평온한 가면이었다. 민호야, 여보, 어떻게 느껴? 영희가 침대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수지는 민호가 미묘하게 손을 빼는 것을 눈치챘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동작이었지만 의미심장했다. 방 안의 긴장감이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괜찮아, 영희야. 그냥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어떻게 일들이 변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민호가 대답했다. 그의 어조는 중립적이었지만 약간의 냉담함이 깃들어 있었다. 불편함을 느낀 수지는 양해를 구하고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그녀는 준우를 만났고 소녀는 그녀를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수진 누나, 카페테리아에 가자. 배고파, 준우가 말했다. 그는 수진이 방금 떠나온 긴장감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수진은 기분 전환이 되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꼬마야, 뭔가 먹으러 가자. 카페테리아로 걸어가는 동안 수진은 민호의 시선, 영희가 반응한 방식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거기에는 뭔가 더 있었다. 그녀가 보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카페테리아에서 준우가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동안 수지는 영희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오늘 밤 준우가 잠들고 난 후에요.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기대와 불안의 안개 속에서 흘러갔다. 마침내 밤이 되고 준우가 민호의 병실 소파에서 잠들었을 때 영희는 수진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병원 옥상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도시의 혼돈 속 평화로운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수진은 그녀가 이전에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수진 씨, 영희가 속삭이듯 말을 시작했다.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수진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에요, 영희 씨? 영희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인 후 계속했다. 사고가 난 그날 밤, 민호와 저는 끔찍한 싸움을 했어요. 그가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수지는 숨이 막혔다. 갑자기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영희와 민호 사이의 긴장감, 그들의 상호작용에서 느껴지는 냉담함.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영희가 계속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호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 그게 당신이었을 거예요. 수지는 마치 발밑에 땅이 열리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사고 전에 강 선생님을 전혀 몰랐어요. 영희는 수진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진실을 찾고 있었다. 확실해요, 수진 씨. 민호가 그날 밤 당신 이름을 언급했거든요. 수진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수진의 세계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녀는 그 운명의 밤 이전에 민호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와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끼는 걸까? 왜 민호는 그녀를 아는 것처럼 쳐다보는 걸까? 영희 씨,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맹세코 저는 절대로... 영희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수진 씨. 사실 이 몇 달 동안 당신을 충분히 알게 되어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기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게 뭔지 알아내야 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설명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다른 수진이 있을지도 모르죠. 영희는 담배를 끄고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아마도요. 아니면 우리 중 누구도 모르는 더 큰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죠. 수진 씨, 이건 많이 요구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준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수진은 어깨 위에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녀는 새로운 삶을 찾아온 이민자에서 한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럴게요. 수진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우리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영희는 수진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그것은 감사와 공모의 제스처였다.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민호의 병실로 돌아가는 동안 수진은 방금 알게 된 사실의 의미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강민호는 정말 누구였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누구였을까? 수진이 모르는 사실은 바로 그 순간 민호가 생생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이다. 꿈속에서 그는 수진의 얼굴을 한 여자를 보았지만 그녀는 여자는 다르게 옷을 입고 있었고 민호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 있었다. 그 여자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약속을 잊지 마세요, 민호 씨. 진실을 찾으세요. 미스터리는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고 수지는 곧 강 가족과의 연결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다음 며칠은 수진에게 감정과 발견의 소용돌이였다. 한편으로는 준우를 돌보고 민호의 회복을 돕는 일상을 계속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희와 함께 그들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비밀 임무에 착수했다. 어느 오후 민호가 잠들어 있고 준우가 작업 치료를 받는 동안 수지는 민호의 집에 있는 그의 서재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영희는 그녀의 신중함을 믿고 접근을 허락했다. 우아한 사무실에 들어서자 수지는 마치 침입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책장은 비즈니스 서적과 가족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호가니 책상 위에 놓인 액자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더 젊은 시절의 민호가 영희가 아닌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수지는 그 여자가 놀랍게도 자신과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소름이 돋았다. 떨리는 손으로 수지는 액자를 집어들고 뒤집어 보았다. 뒷면에는 인스크립션이 있었다. 민호에게 내 모든 사랑을 담아. 영원히 당신의 것 수진. 1995년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수진이라고? 그녀와 같은 이름, 날짜를 보니 이 사진은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찍힌 것이었다. 이 여자는 누구이고 왜 그녀와 이렇게 닮았을까? 생각에 잠겨있던 수지는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너무 늦게 들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민호의 동생 재훈의 목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랐다. 수지는 여전히 액자를 손에 든 채 돌아섰다. 저는 영희 씨를 위해 서류를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즉시 죄책감을 느끼며 거짓말했다. 재훈은 눈을 좁히며 수진에서 액자로 다시 수진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 액자 어디서 찾았어요? 수지는 들킨 것 같은 기분에 정직함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여기 책상 위에 있었어요. 재훈 씨, 이 여자는 누구예요? 저와 매우 닮았고 제 이름도 같아요. 재훈의 얼굴이 확연히 창백해졌다. 그는 수진의 손에서 액자를 가져가
몇 초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앉으세요, 수진 씨.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수년간 비밀로 지켜온 것이요.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앉았다. 재훈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진 속 여자는 이수진, 당신 어머니예요. 수진은 마치 방 안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 어머니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재훈은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긴 이야기예요, 수진 씨. 복잡하고 말이죠. 당신 어머니와 민호 형은 젊었을 때 만났어요. 그들은 열렬히 사랑에 빠졌지만 민호 형의 가족은 사회적 차이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죠. 당신 어머니는 강가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한국 이민자였어요. 수지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는 이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며 주에 깊게 듣고 있었다. 민호 형과 당신 어머니는 도망갈 계획을 세웠어요. 재훈이 계속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로 한 날 밤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타고 있던 차가 도로를 벗어났죠. 그때 그녀는 당신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수진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재훈은 계속하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당신 어머니는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의사들이 당신을 구했지만 어머니는 결코 깨어나지 못했죠. 민호 형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스캔들을 두려워한 강 가족은 모든 상황을 숨기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을 고아원으로 보냈고 민호 형에게는 당신이 어머니와 함께 죽었다고 말했죠. 수지는 갑자기 일어섰다. 분노와 혼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죠? 민호 씨가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었죠? 재훈은 부끄러워하며 시선을 내렸다. 민호 형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수진 씨. 깊은 우울증에 빠졌죠. 가족들은 그의 상태를 이용해 조종했어요.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믿게 만들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 형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영희와 결혼하고 준우를 낳았지만 결코 당신 어머니를 잊지 못했어요. 수지는 다리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 책상에 기대었다. 하지만 왜 민호 씨가 사고 날 밤 제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왜 저는 그와 이런 연결감을 느끼는 걸까요? 재훈은 연민과 죄책감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호 형은 진실을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죠.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고 날 밤 아마도 그 탐정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이 수진에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왜 그녀가 이 가족을 돕는데 그렇게 끌렸는지, 민호와의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 심지어 준우와의 닮은 점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은 길을 잃고 압도된 느낌으로 물었다. 재훈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아요, 수진 씨. 민호 형은 알 자격이 있고 당신도 당신의 진정한 이야기를 알 자격이 있어요. 그 순간 수진의 전화가 울렸다. 영희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긴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 씨, 빨리 병원으로 와요. 민호가 뭔가 위기를 겪고 있어요. 계속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수진은 재훈을 보며 눈에 공포가 비쳤다. 가봐야겠어요. 민호 씨가 저를 필요로 해요. 차를 향해 뛰어가면서 수진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늘의 발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고 앞으로 아무것도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그녀는 병원을 향해, 민호를 향해 불확실하지만 진실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달려갔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수진에게 흐릿한 기억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상반된 감정과 생각의 소용돌이였다. 한편으로는 강민호가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몇 달 동안 그녀가 돌보던 바로 그 남자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호가 위기 상황에 빠져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그녀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수지는 복도를 달려 민호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가 마주한 광경에 숨이 막혔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으며 입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영희와 준우는 옆에 서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뚜렷하게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수진, 수진, 민호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절박했다. 수진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여기 있어요, 강 선생님. 제가 왔어요. 민호의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었고 잠시 그는 진정되는 것 같았다. 수진, 당신을 봤어요. 제 꿈에서. 당신이었지만 당신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정말 누구죠? 수진은 영희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듯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결심했다. 민호 씨. 그녀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시작했다.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음 1시간 동안 수진은 영희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녀가 발견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사고에 대해, 그리고 강 가족이 어떻게 그녀를 고아원으로 보냈는지에 대해 말했다. 민호는 침묵 속에서 듣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고통, 놀라움, 그리고 점차적으로 인식의 빛이 섞여 있었다. 수진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병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준우는 혼란스러워하며 한 어른에서 다른 어른으로 시선을 옮기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민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의 속삭임이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어. 어떻게 내가 알아보지 못했을까?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침대로 다가갔다. 민호야, 아무도 알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 민호는 수진을 향해 손을 뻗었고 수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내 딸, 내 작은 수진아. 더 일찍 너를 찾지 못해 미안해. 수진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민호의 팔에 무너져 내렸다. 고아로서의 외로움의 세월,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의문들이 이 포옹 속에서 사라졌다. 준우는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수진 누나가 제 언니란 뜻이에요? 모든 어른들이 아이를 향해 돌아섰고 그제서야 그의 존재를 기억했다. 영희가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얘야.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 내 큰언니야. 준우는 잠시 그 정보를 처리한 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늘 큰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준우의 순수함과 기쁨이 방 안의 긴장감을 깨뜨렸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고 이제 자신의 동생임을 알게 된 아이에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평온함은 짧았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재훈과 우아하고 나이든 여성이 나타났다. 수진은 그녀가 강 가족의 가부장인 박순자임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박순자가 요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재훈은 눈에 띄게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어머니, 제발 민호 형은 쉬어야 해요. 하지만 박순자는 그를 무시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민호의 손을 잡고 있는 수진에게 꽂혔다. 너, 그녀가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넌 대체 누구고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니? 민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만 어머니, 수진은 내 딸이에요. 어머니의 손녀죠. 어머니가 마리아 수진과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딸 말이에요. 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게 된 거니?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영희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다. 중요한 건 수년간 우리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민회에게서 그의 딸을, 수진에게서 그녀의 가족을, 준우에게서 그의 언니를 빼앗았어요. 박순자는 태도를 바로잡고 시선을 굳혔다. 우리가 한 모든 일은 가족을 위해서였어. 이 아이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우리의 성씨도, 우리의 교육도, 우리의 지위도 없잖아. 수진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부인,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몇 시간 전까지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고 제 가족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아버지, 제 동생, 그리고 제 뿌리를 알아갈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호는 수진의 손을 꽉 쥐며 지지를 보냈다. 어머니, 수년간 저를 조종하셨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게 만드셨죠. 하지만 이제 그만이에요. 수진은 내 딸이고 어머니가 좋아하든 말든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박순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동맹군을 찾았지만 오직 단호한 표정들만 마주했다.
심지어 재훈조차도 항상 그녀의 신복이었지만 이제는 민호의 편인 것 같았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박순자가 위협하며 말했다. 그리고는 문을 세게 닫으며 방을 나갔고 그 소리는 그녀가 남긴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재훈이 민호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후회의 가면이었다. 형, 정말 미안해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민호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지금은 아니야, 재훈아.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은 충분해. 지금은 그저 내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내 완전한 가족과 함께.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녀의 가족이 되었다. 영희는 놀라움과 충격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그녀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준우는 경외와 흥분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민호, 그녀의 아버지는 사랑과 후회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 속삭이듯 물었다. 영희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안을 주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요, 가족으로서. 병원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황금빛 따스한 빛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다. 수지는 생애 처음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밤이 다가오면서 그녀는 내일이 어떤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과 조정의 소용돌이였다. 민호는 딸을 발견했다는 사실의 힘을 얻어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것 같았다. 한편 수지는 이 새로운 가족 역학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병원 정원에서 민호의 물리치료를 돕고 있을 때 그들은 진실이 밝혀진 이후 처음으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수진아, 민호가 감정에 북받쳐 말을 시작했다. 네가 알았으면 해. 비록 이 모든 세월 동안 네 삶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와 내 어머니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수진이 부드럽게 그를 막았다. 알아요, 아빠.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민호는 아빠라는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수진이 그를 그렇게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너를 알아가고 싶어. 그들이 정원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수지는 민호에게 고아원에서의 삶 이민자로서의 어려움, 그녀의 꿈과 포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의 딸이 자란 강하고 연민 가득한 여성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다. 박순자의 위협은 여전히 어두운 구름처럼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오후 수진이 준우와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 있을 때 그녀는 강 가족의 가부장과 마주쳤다. 아직도 여기 있구나, 박순자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그래요. 이제 이곳이 제 자리예요. 제 가족 곁에요. 박순자는 건조하게 웃었다. 가족이라고 날 웃기지 마, 아가. 강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넌 결코 우리 중 하나가 되지 못할 거야. 넌 침입자야.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한 위협이지. 준우는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일어섰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있었다. 할머니, 제 언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수진 누나는 착해요. 그리고 아빠도 누나를 좋아해요. 만약 할머니가 누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저도 강 가문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박순자는 손자의 열정에 놀란 듯했다. 잠시 그녀의 차가운 가면이 흔들렸고 수진이 전에 보지 못했던 취약성이 드러났다. 준우야, 얘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박순자가 말을 시작했지만 아이는 이미 수진의 손을 잡고 출구로 향하고 있었다. 수진은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았고 카페테리아에 홀로 남겨진 박순자를 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훨씬 더 나이 들고 지쳐 보였다. 잠시 수진은 가족을 보호하려다 결국 모두를 멀어지게 만든 여성에 대해 연민을 느꼈다. 한편 영희도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비록 수진을 우아함과 연민으로 받아들였지만 민호와 새로 발견된 딸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유대를 보며 질투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잠든 사이 영희는 수진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가끔은 내가 이 가족에서 여전히 자리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 영희가 고백했다. 그녀의 눈에는 참지 못한 눈물이 반짝였다. 수지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영희 씨, 당신은 이 가족의 심장이에요. 당신 없이는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은 이 몇 달 동안 저에게 어머니 이상이었고 민호 씨와 준우가 당신을 깊이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수진아. 알아? 민호와 내가 결혼했을 때 나는 항상 그에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어. 내가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이.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는 걸 보고 민호가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것. 그게 내가 그를 위해 항상 원했던 거야. 두 여성은 포옹을 나누었다. 그들은 혈연과 결혼을 넘어서는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고 사랑과 역경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강 가족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동안 외부의 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호의 잃어버렸다가 발견된 딸에 대한 소식이 상류 사회, 서클에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소문은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을 드러내고 강 가문의 제국의 기반을 흔들 위협이 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몇 가지 물건을 가지러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문 아래로 밀어 넣어진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 수진의 옛 사진과 함께 쪽지가 있었다. 모든 게 보이는 대로가 아니다. 네 어머니와 네 과거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자정에 옛 부두에서 나를 만나라. 혼자 와라. 한 친구로부터. 수진은 사진과 쪽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이 신비로운 친구를 믿어야 할까?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정보가 강 가족과 함께 찾은 연약한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떨리는 손으로 수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것도 빨리.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고 과거의 비밀들이 좋든 나쁘든 밝혀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밤이 수진이 원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다. 하루 종일 그녀는 민호에게 신비한 쪽지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이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적어도 지금은. 밤 11시 30분 수지는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왔다. 그녀는 영희에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갔다가 곧 돌아오겠다는 쪽지를 남겼다. 옛 부두는 이 시간에 텅 비어 있었고 희미한 불빛만이 어두운 물결 위로 반짝이고 있었다. 올 줄 알았어.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빠르게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인물을 그녀는 즉시 알아보았다. 민호의 동생 재훈이었다. 재훈 씨, 당신이 쪽지의 친구였어요? 수진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약간의 안도감도 느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수진 씨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민호 형조차도 모르는 일들이요. 다음 1시간 동안 재훈은 수진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진의 어머니인 마리아 수진이 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기억 상실증을 겪고 있었다. 강 가족은 어머니의 지도 아래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재훈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마리아 수진을 멀리 보냈죠. 해외의 사립병원으로요. 그곳에서 그녀는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천천히 회복하며 과거의 조각들을 기억해내고 있었어요. 수진은 충격에 빠져듣고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전 마리아 수진이 더 선명하게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민호 형에 대해 당신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때 내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당신을 찾아냈어요. 민호 형이 어떻게든 알아냈고 자신의 수색을 시작한 거죠. 왜 지금 이걸 저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당신 어머니가 국내로 돌아오셨어요. 재훈이 대답했다. 도시 외곽의 사립병원에 계세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수지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녀가 항상 죽었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살아있고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니.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벅찼다. 민호 씨는요? 박순자 여사는요? 수진이 물었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재훈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 형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리고 어머니에 관해서는 그녀는 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마리아 수진의 귀환은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어머니를 만나야겠어요. 그리고 민호 씨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킷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병원 주소와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어요. 수진 씨, 조심하세요. 어머니는 모든 곳에 눈과 귀를 가지고 있어요. 수진이 봉투를 받아들 때 그들 뒤에 그림자에서 인물이 나타났다. 정말 감동적인 재회네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과 재훈은 박순자를 마주하기 위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까스로 억제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재훈이 말을 시작했지만 박순자는 날카로운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조용히 해, 재훈아.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넌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구나, 그렇지? 우리 삶을 뒤흔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 수진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알지 못했던 용기로 가부장을 마주했다. 부인, 저는 아무것도 뒤흔들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과거에 대한 진실, 제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박순자는 쓰게 웃었다. 진실? 진실은 네 어머니가 내 아들을 유혹한 단순한 하녀였다는 거야. 진실은 네 존재가 우리가 수세대에 걸쳐 쌓아온 모든 것을 위협한다는 거지. 재훈이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알 권리가 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만날 권리가 있고요. 그럼 우리 가족의 권리는? 박순자가 반박했다. 우리의 유산은?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 수지는 연민과 좌절감이 뒤섞인 채 박순자에게 다가갔다. 부인,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런 비밀들을 지키는 것은 오직 고통만 가져왔어요. 민호 씨에게, 제 어머니에게, 우리 모두에게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잠시 박순자의 강인한 가면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수지는 그녀의 눈에서 취약함, 피로함의 흔적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난 이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박순자가 선언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경비를 불렀어. 지금 당장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이 모든 걸 잊어버려. 수지는 재훈을 바라보았고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수지는 어두운 거리를 빠르게 달려나갔다.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담긴 봉투를 가슴에 꼭 쥐고 있었다. 어두운 거리를 달리면서 수지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알았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강 가족과 함께 찾은 연약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비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찾아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작은 아파트에 도착한 수지는 침대에 쓰러졌다. 그날 밤의 폭로로 인한 무게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봉투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같은 눈, 같은 미소. 어떻게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몰랐을까? 떨리는 손으로 수지는 민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후에 그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괜찮니?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빠 만나 뵀으면 해요.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병원에서 민호는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무엇이 그렇게 긴급한 일일지 궁금해하며 빙빙 돌고 있었다. 수진이 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충혈된 눈을 보고 뭔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그가 물었다. 그의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수진은 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믿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렇게 병원의 고요한 밤 속에서 수진은 마리아 수진에 대한 진실, 수년간의 기만과 비밀에 대해 밝히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민호의 얼굴이 믿을 수 없음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고통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살아있다고? 민호가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 마리아 수진이 살아있다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네, 그리고 그녀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해요. 둘 다요. 민호는 눈을 감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수지는 그의 눈에서 전에 본 적 없는 결의를 보았다. 우리가 가야 해, 민호가 선언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지금 당장. 수지는 그를 부드럽게 말렸다. 아빠 아직 회복 중이세요. 게다가 알아야 할 게 더 있어요. 할머니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사실이 밝혀지는 걸 막으려고 해요. 민호의 얼굴에 분노의 기색이 스쳤다. 내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다. 수지나 내 말이. 민호의 얼굴에 분노의 기색이 스쳤다. 내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다. 수지나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순 없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영희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네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수진과 민호는 시선을 교환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강 가족 전체를 위해서. 민호가 영희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보, 앉아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영희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동안 수지는 이제 그들이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비밀과 거짓말로 갈라졌던 강 가족이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에 서 있었고, 그와 함께 수년간의 이별 끝에 가족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준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엄마, 이제 할머니가 두 분이고 누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채 모두가 준우를 안았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함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장이었다. 그날 밤 이후 몇 달이 지났다. 새로 단장된 강가의 저택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정원은 꽃과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공기는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수진의 생일이었지만 이는 또한 가족과 사랑을 찾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민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마리아 수진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결코 잃지 않았던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영희는 재훈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며 준우의 장난기 가득한 모습에 웃고 있었다. 준우는 새로 사귄 사촌들과 함께 정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수지는 조용한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어깨에 손이 닿는 것을 느꼈다. 박순자였고 그녀의 얼굴은 진정한 미소로 부드러워져 있었다. 수지나, 얘야, 가부장이 말했다. 널 내 손녀라고 부를 수 있어 자랑스러워. 내 힘과 연민이 이 가족을 내가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로 만들었어. 수지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그녀는 마음의 마지막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고 느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를 받아들여 주시고 변화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요. 그들이 나머지 가족과 함께 춤추러 갈 때 수지는 자신이 겪은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외로운 고에서 부모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수용으로 가득 찬 완전한 가족을 얻게 된 것이다. 민호가 생각에 잠긴 딸의 표정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우리 딸.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 비극으로 보였던 사고가 어떻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는지요. 민호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은 항상 길을 찾아내지, 수지나.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을 통해서지만 항상 우리가 속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파티가 별빛 아래에서 계속되는 동안 강 가족은 생일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적, 용서의 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아름다움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들은 폭풍을 헤쳐나왔고 어두운 비밀들과 마주했으며 편견을 극복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이 승리했다. 그리고 그렇게 마법 같은 밤에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 찬 밤에 강 가족은 수진의 생일뿐만 아니라 가족의 단합의 재탄생도 축하하고 있었다.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는 가운데 민호가 마이크를 들고 모든 손님의 주목을 요청했다. 정원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가족의 가장에게 고정되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 여러분, 민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오늘 우리는 내 소중한 딸 수진의 생일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기적도 축하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중 누구도 이 순간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수진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 조용히 지지를 보냈다. 민호는 계속했다. 인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은 단지 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의된다는 것도요.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거짓말과 비밀에 직면했지만 결국 사랑과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그의 눈은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훑어보았다. 자부심과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는 영희, 넓게 웃고 있는 준우, 승인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재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잃었다가 찾은 딸 수진, 그녀의 눈은 행복의 눈물로 빛나고 있었다. 수진아, 민호가 직접 딸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 삶에 온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너는 우리가 몰랐던 빈자리를 채워주었어. 너는 우리에게 용서의 힘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가르쳐 주었지. 네가 우리를 모두 하나로 만든 다리가 되어줘서 고마워. 수진은 감동하여 아버지를 포옹하러 다가갔다. 민호는 그녀를 팔에 안고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민호는 손님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다. 우리 삶의 이 새로운 장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이 사랑은 항상 길을 찾는다는 것, 가족은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호는 건배를 제안하며 잔을 들었다. 가족을 위해, 사랑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정원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잔들이 축하의 의미로 부딪혔다. 음악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고 커플들이 춤추기 위해 모여들었다. 수진은 행복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광경을 지켜보았다. 영희가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행복하니? 영희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두 번째 어머니가 된 여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해요. 박순자도 그들과 합류했다. 그녀의 얼굴은 진정한 미소로 부드러워져 있었다. 수진아, 얘야, 보여줄 게 있단다. 그녀는 수진을 옆에 있는 테이블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오래된 모습의 책이 놓여 있었다. 그것을 열자 수진은 그것이 사진첩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이 강 가문의 유산이란다. 박순자가 설명했다. 우리 가족의 세대가 여기에 있지. 그리고 이제 너도 이 역사의 일부야. 수진은 경외심을 갖고 페이지를 넘겼다. 익숙한 얼굴들과 낯선 얼굴들을 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최근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박순자의 우아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강이 가족 새로운 장.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순자는 그녀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우리 아가. 그 순간 준우가 그들에게 달려왔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누나, 같이 춤추러 가요. 수진은 웃으며 따라갔다. 곧 온 가족이 춤판에 합류했다. 민호와 마리아, 수진, 영희와 재훈, 심지어 박순자도 준우의 사촌 중 한 명과 춤을 추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진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뿌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모든 복잡함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완전한 가족을 얻은 것이다. 파티가 별빛 아래에서 계속되는 동안 강가의 저택은 희망과 사랑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사랑은 치유하고 당열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마법 같은 밤에 수진과 강 가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새로운 흥미진진한 장을 시작했다. 약속과 꿈으로 가득 찬 장, 시간과 운약속과 꿈으로 가득 찬 장, 시간과 운명의 시련을 이겨낸 사랑의 힘을 증명하는 장이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수진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원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놀라운 여정을 되새겼다. 고아에서 사랑받는 딸이자 언니, 그리고 손녀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었다. 여기 있었구나. 마리아 수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의 어머니가 그녀 옆에 앉았다. 엄마,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직도 그 단어를 입에 담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마리아 수진이 물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냥 이 모든 게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하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네가 우리 모두의 중심이 되었지. 마리아 수진이 딸의 말을 이어받았다. 네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 수진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후회되는 건 없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모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마리아 수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 우리가 함께 보내지 못한 그 세월이 아쉽긴 해. 하지만 네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 보면 난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야. 넌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 순간 민호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여인이구나. 그가 따뜻하게 말했다. 수진은 일어나 아버지를 포옹했다. 아빠, 수진아, 민호가 말했다. 네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넌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세 사람은 함께 서서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사랑, 그들의 유대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멀리서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엄마, 수진 누나, 케이크 자르려고 해요. 그들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족, 사진을 찍을 시간인 것 같아요. 수진이 제안했다.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은 나머지 가족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영희, 재훈, 박순자 그리고 준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모두 모여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는 동안 수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이것이 그녀의 가족이었다. 복잡하고 불완전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수진은 미소 지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올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가족들이 잠자리에 든 후 수진은 자신의 새 방 발코니에 서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운명, 우연, 혹은 그 무엇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든 간에 그녀는 마침내 집에 왔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겐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항상 원했던 전부였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밤하늘을 바라본 후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